안녕하세요. 아트메신저 빅소 이소영 작가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저는 오늘 일요일마다 이제 미술교육인들 대상으로 그 어린이들이나 도서관에서 혹은 기관에서 미술사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린이 미술사 에듀케이터 자격증 과정 강의도 있었고 또 현대미술 에듀케이터 자격증 과정 강의가 있어서 이렇게 좀 강의가 많은 날은 그 하루 종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강의를 하는데요. 강의 끝나고 집에 가려다가 제가 얼마 전에 누가 제가 인스타나 블로그에 정말 짧게 매일 그림을 올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진짜 짧게 유튜브에 올려라. 그렇게 좀 편하게.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유튜브는 되게 잘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잘 못하지만, 편집하는 것도 제가 아마추어니까 당연히 시간이 좀 걸리고,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일요일이고, 또 저녁에 눈이 많이 온다라는 그 예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저도 바깥을 안 나가봤고, 지금 저녁 6시 반 정도 됐는데, 이 작품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바이런 킴의 그 썬데이 페인팅 시리즈인데 그거 좀 회사에서 유튜브 찍고 퇴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바이런 킴이라는 작가는 한국인이지만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2001년부터 꾸준히 본인이 본 일요일의 하늘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가 썬데이 페인팅이에요. 어쩌면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한국에서는 국제갤러리에서 좀 자주 소개를 해서 눈에 익숙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작가가 일요일에만 작업을 하는 건 아니죠. 이 바이런 킴 작가가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평일에도 작업을 하는데 유독 일요일에만 꾸준히 하늘을 그리는 이 썬데이 페인팅 시리즈가 있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 가장 유명해졌던 계기 아니면 좀 미술계에서 많이 알려진 계기는 가장 좀 바이런 킴을 알렸던 작품은 90년대 초반에 작업을 해서 93년도에 휘트니 비엔날레에서 제유법 연작이 이제 소개가 되면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이 작품인데요. 제가 이제 영상에 띄워볼게요. 가까이서 들여다본 사람의 피부를 확대해서 그린 건데 작품만 보면 멀리서 보면 그냥 미니멀한 추상화 같죠. 다양한 피부색들인데 피부색에 따른 인종차별 문제를 은유적으로 상당히 세련되게 표현을 해서 미국의 워싱턴 국립미술관이라던가 다양한 기관들이 이 작품을 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으로 원래 좀 유명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런 킴의 이 썬데이 페인팅 시리즈가 너무 서정적이어서 상당히 좋아하고 일요일이 되면 저도 하늘을 보면서 오늘 하늘은 어떻지? 오늘도 이 작가가 일요일에 하늘을 그리겠네? 미국의 하늘은 어떻지?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일요일에 하늘을 그리는 이 썬데이 페인팅 시리즈는 작가가 꾸준히 일상을 예술로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힘? 이런 것들에 대해 늘 감복하거든요. 너무 그런 인생에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재능이 가장 뛰어난 힘 같아요. 무엇인가를 꾸준히 하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로 2001년부터 이 시리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2021년이니까 거의 20년이 다 되게 일요일에 하늘을 그리고 있는 건데 갑자기 그만두시진 않았죠, 작가님? 그렇다면 이 작가는 왜 일요일마다 하늘을 그렸던 걸까요?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을 좋아하지만 취미로 즐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처럼 일요일을 선택해 작품 활동을 했다. 근데 좀 떠오르는 작가가 한 명 있었어요. 문득 앙리 루소가 떠오르는데 우리 미술사에서 프랑스의 화가 중에 평상시에 세관원으로 일하면서 되게 늦은 나이까지 일요일에만 그림을 그렸던 일요화가 앙리 루소도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요일의 화가 이렇게 부르면은 그 직업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아마추어 혹은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뜻하는데 바이런 킴 역시 일요일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너무 좀 주제가 무겁지 않고 좀 일상을 취미처럼 예술로 녹여내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썬데이 페인팅 시리즈를 했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 작품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을 광활한 우주와 연결을 해보고 싶었다. 정말 멋있는 문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의 하늘 시리즈는 매번 당연히 비슷하다가도 좀 어떤 작품은 좀
어두침침하고 어떤 작품은 되게 선샤인하고 좀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나열해서 전시를 하면 뭐랄까, 우리가 무수히 지나쳐온 수많은 일요일들을 보관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하늘은 누구나 알고 있으며 모두에게 친숙한 대상입니다. 단순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지만 아무도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광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하늘이 왜 파란지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하늘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도 알 수 없죠. 재밌는 건 이 썬데이 페인팅의 모든 작품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건데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35.5cm로 다 동일합니다. 왜 작품의 사이즈가 다 동일하냐라는 질문에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연결된 하늘은 땅과 달리 동서남북 방향성이 거의 없다. 정사각형이 하늘답다. 일요일이 작가가 항상 쉬는 날만은 아니잖아요.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휴대하기 편한 크기로 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한테는 되게 와닿았는데요. 작가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추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 일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해서 제가 사실 제 유튜브 하는 거랑 좀 많이 비교하게 됐어요. 저는 8,000명 정도 구독자가 되는데 전업 유튜버가 아니고 또 편집을 사람들이 이제 맡기면 1만 2만 금방 될 거다. 편집을 더 잘하면 더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다. 근데 제가 사실 유튜브 수익을 모두가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 제가 특별히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5, 6만 원도 안 나올 거예요. 3만 원? 모르겠어요. 1년간 했을 때 총 30만 원이었나? 월 3만 원 정도 비용이 되는데 저는 이 유튜브를 좀 부담스럽게 느끼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좀 마라톤처럼 하고 싶어서 진짜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좀 편하게 하다 보니까 맞다, 나 유튜버는 나에게 아마추어 같은 취미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작가 바이런 킴의 말이 너무 와닿아서 아마추어더라도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 없이 더 재밌게 할 수 있고 꼭 잘해야지 보다는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썬데이 페인팅 시리즈가 저에게는 하늘 풍경이라서 의미가 있는 것도 있지만 작가의 어떠한 그런 삶의 태도 때문에도 좀 의미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작가가 일요일에 꼭 그림을 완성하지 못한다고 해요. 또 어떤 날은 바빠서 목요일까지 그 그림을 가지고 온다라고 해요. 근데 화가도 사실은 자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매주 무엇인가를 꾸준히 해내는 이런 모습들이 그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들이 저한테는 되게 제가 좋아하는 삶의 면모입니다. 아직 바이런 킴 작가의 이 썬데이 페인팅을 저는 소장하지 않았는데 제 친구는 한 점 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갖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근데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기회가 되면 좀 저도 컬렉팅하고 싶은 작가 순위 중에 있어요. 나중에 소장을 하게 되면 영상으로 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래놓고 또 못 사면은 안 돼. 부담을 갖지면 안 돼. 요즘에 코로나로 힘드니까 함부로 컬렉팅을 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에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림 속에 적혀있는 문장 이런 것들은 뭘까요? 작가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일기처럼 그냥 편하게 적는다고 해요. 예를 들어 저라면 오늘은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정말 재빨리 세수를 하고 와서 강의 준비를 했다. 눈이 온다라는 생각에 벌써부터 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된다. 이런 그냥 평상시의 일요일의 일기 이런 것들을 편하게 적어 나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작가의 일기 그림에 그려진 일기를 살짝 읽어드리면 가을에 한국으로 다시 가게 될 것 같다. 시인 이상에 관련된 그룹전에 초청을 받게 됐다. 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아니 꼭 그럴 필요는 없나? 이런 고민들. 2010년 6월 29일 오후 2시 232번지 3가 브루클린. 그 다음 일기가 예를 들어 또 작가분이 얘기해준 게 오늘은 기분이 별로다. 정확히 한 주 뒤부터 해가 길어지기 시작한다. 2007년 12월 14일 정오 472번지 11번가 브루클린.
바이런 킴의 이 썬데이 페인팅 시리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용도 좀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작품의 가격대가 1000만원대 초반대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엔 그랬어요. 같은 사이즈였고 갑자기 오르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이런 것까지 다 편하게 그냥 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랬어요. 작가가 원래 전공이 영문학이었고 시인이 되고 싶었대요. 윤동주 시인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다가 뉴욕에서 다시 또 해화조각학교 미대를 들어간 케이스여서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런 킴의 작업의 문장이나 어떤 제목 이런 것들도 되게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 작가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현대미술상을 받았어요. 2019년에 배우 로버트 드니로 아시죠? 사실은 로버트 드니로가 아트 어워즈가 있어요. 되게 지금까지 역대 수상자들이 빵빵한데 제가 이 다음 영상에는 그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 로버트 드니로가 아버지가 화가였어요. 근데 화가였던 아버지를 좀 기리는 의미로 아버지의 이름을 딴 상을 만들었는데 워낙에 수상자들이 좋다 보니까 2019년에 이 바이런 킴이 수상을 하면서 한국인 출신도 이 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코로나 때문에 저 같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분들 많이 힘드시죠? 저도 정말 열심히 지내고 있고 진짜 거의 주 7일 내내 일하는 것 같아요. 내일 월요일 오전부터 또 수업이 있고 강의가 있는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직 일요일이 끝나지 않았죠. 제가 이거를 빨리 올려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일요일의 하늘은 어땠을지 오늘 밤, 일요일 밤의 하늘은 어떤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일요일을 잘 마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조만간 또 다른 영상으로 현대미술 작가 소개나 컬렉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주말밤 되세요.